도시의 빌딩 거성의 심장에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익명의 누군가가 쥔 휴대폰 화면이 번쩍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녀의 은신처는 무창입니다. 바로 움직여서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내 앞에 데려와라. 이것은 단순한 추격이 아닙니다. 부세미를 향한 파멸적인 사냥, 그 신호탄입니다. 전 국민적인 증오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최악의 포위망이 된 것입니다. 가선영이 있는 호화로운 저택. 그녀는 완벽한 자세로 창밖을 내려다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습니다. 가선영은 단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전국적인 여론과 언론을 이용해 이미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부세미를 사회적으로 산채로 매장시키겠다. 가선영의 광적인 집착이 하늘을 찌릅니다. 가선우의 분노에 찬 모습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폭주합니다. 그의 눈은 오직 직접적인 복수만을 갈망합니다. 그는 무창 마을을 입력하며 부세미를 향한 피해 위협의 시작을 알립니다. 가선영과 가선우의 싸움은 이제 부세미를 누가 먼저 잔혹하게 파괴할 것인가 하는 경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부세미를 옥죄는 두 개의 가장 치명적인 덫입니다. 가선영은 부세미를 향한 공격을 통해 자신의 냉혹한 권력을 재확인합니다. 그녀의 저택 서재는 부세미의 목을 조르는 심리 포위망의 본부입니다. 그녀의 지시로 모든 언론사는 부세미를 악마의 꽃뱀으로 몰아세웁니다. 가선영은 이 언론 조작을 통해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부세미를 처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가 동생 가선우에게 놓은 덫입니다. 가선영은 언론에 가선우의 충동적인 폭력성과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대한 기밀 정보를 흘립니다. 그녀는 가선우가 유산 강탈을 위해 자신을 위협한 정신병적인 폭군이라는 이미지를 심습니다. 가선영은 부세미를 찾더라도 가선우가 그녀에게 접근하는 순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만드는 이중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그녀는 이 함정을 통해 유산을 둘러싼 두 경쟁자를 동시에 제거하려 합니다. 가선영은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너의 단순한 분노는 나의 교활한 계산 앞에서 늘 무너질 것이다. 너는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자격이 없어. 오직 나만이 이 가문을 통제할 수 있어. 그녀는 가선우의 행동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그가 무창 마을로 향한다는 정보조차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장기말로 인식합니다. 가선영은 부세미와 가선우 두 사람 모두를 사회적, 법적으로 동시에 파멸시키고 그녀 홀로 회장의 모든 유산을 차지하는 완벽한 승리를 꿈꿉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생을 향한 경멸과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맹신이 가득합니다. 가선우의 분노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그의 추격은 복수가 아닌 광적인 파괴행위 그 자체입니다. 가선우는 누나 가선영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모는 보도에 격분합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며 모든 불행의 근원은 자신을 끝까지 무시하고 권력만을 탐했던 누나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무창 마을로 향하는 도중 가선영의 측근 차량을 대파시킨 후 직접 차량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이것은 살인 미수입니다. 이 장면은 가선영 측에 의해 몰래 녹화되어 가선우를 체포할 결정적인 증거로 확보됩니다. 그는 운전대 위로 피 묻은 주먹을 내리치며 으르렁거립니다. 내가 부술 건 부세미뿐만이 아니야. 당신이 만든 이 더러운 세상 자체가 내 손에 파괴될 것이다. 가선우는 무창 마을 전체를 인질로 잡을 준비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설 경호팀에게 마을 입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부세미를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옥들을 강제로 수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부세미를 먼저 찾아내어 누나의 계획을 역이용하거나 현장에서 부세미를 직접 심판하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분노는 가선영의 통제와 권위를 완전히 부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가선우의 추격은 점점 더 무자비해졌고 무창 마을은 곧 피바다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았으며 그 중심에 있는 부세미를 먼저 손에 넣기 위한 피해 경주를 시작합니다. 상속 전쟁의 불꽃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이 정보를 통제하고 거래하는 중개자들의 위험 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집니다. 백혜진은 가선영의 비리 정보를 이변에게 넘기며 상속 지분을 요구했지만 그녀의 도박은 최악의 악수였습니다. 가선영 측의 정보망은 이미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백혜지의 방과 본집은 도청과 미행에 시달렸고 그녀가 확보했던 가선영의 비리 증거 원본 파일이 해킹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백혜진은 자신이 상상했던 도박이 목숨을 건 파멸적인 전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변에게 필사적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이 변호사님, 가선영이 알았어요. 나도 위험해요. 당신이 약속한 것을 당장 이행해요. 내 목숨이 지금 경매에 붙여졌어요. 백혜지의 처절한 위기는 이변의 냉정함을 시험하며 부세미에게 유일한 반격 카드를 사용할지 말지 극단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이변의 사무실 깊숙한 곳, 이변은 무창 마을에서 몰래 상경한 부세미와 마주합니다. 이변은 부세미를 향한 가선우의 물리적 추격과 가선영의 언론 압박이 무창 마을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음을 냉정하게 설명합니다. 이변은 부세미에게 무창 마을을 즉시 포기할 것을 통보합니다. 이변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치 주식시장 상황을 보고하듯 말합니다. 무창 마을은 버려야 할 소모품입니다. 사모님의 향수 어린 시골 갬성 때문에 계약 전체를 날릴 순 없습니다.
이미 마을 주민들의 협조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부세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립니다. 변호사님, 당신은 가끔 AI가 인간 행세를 한다면 딱 이렇겠구나 싶어요. 감정선이 없네요. 하지만 그 소모품들이 나를 숨겨줬어요. 내가 당신보다 인간적이라는 거겠죠. 이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답합니다. 인간적 감정은 지분을 갉아먹습니다. 부세미 사모님, 계산이 곧 생존입니다. 사모님께서는 지금 감정적 손실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이변은 백혜지의 위기와 그녀의 정보를 언급하며 부세미에게 최종 결단을 강요합니다. 사모님께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백혜지의 정보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사모님께서는 가선영과 가선우 두 관기의 추격에 짓발려 파멸할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최소한의 생존 확률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세미는 이변의 비정함 속에서 역설적인 생존 의지를 불태웁니다. 부세미는 테이블을 짚고 일어섭니다. 파멸이요? 난 이미 바닥이었어요. 내가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는 건 내가 겪은 고통을 가선영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부세미는 이변의 계획을 비웃습니다. 당신 방식대로 숨기면 그 정보는 썩어요. 백혜지의 정보 내가 쓸게요. 당신 방식대로 숨기지 않고 가장 시끄럽고 폭발적인 방식으로 터뜨릴 거예요. 가선영이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그녀의 모든 명예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겁니다. 부세미는 이변의 강압적인 계획을 수용하는 척하며 이변마저 이용할 새로운 결심으로 빛납니다. 이변은 부세미의 통제 불가능한 관기에 잠시 당황하지만 곧 그녀의 계획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음을 계산하고 냉정하게 미소 짓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지 않지만 공멸을 막기 위해 잠정적인 협력 관계를 맺습니다. 가선우의 추격차가 마침내 무창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은 검은색 구급 차량과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로 인해 전쟁터처럼 변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동요했고 부세미의 은신처는 사방에서 포위되었습니다. 그녀가 숨어있던 안전지대는 순식간에 최후의 감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선영이 터뜨린 유산 사기범 부세미 기사가 무창마을 주민들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세미가 자신들을 속였다는 배신감과 분노로 폭발합니다. 부세미는 이제 은신처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합니다. 부세미는 창문을 등지고 서서 자신의 손에 들린 예림의 검은 실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잔인한 결단을 내릴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극도의 압박 속에서 부세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캐리어에 짐을 쌉니다. 그녀가 캐리어에 넣은 것은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유일한 증거물입니다. 부세미는 은신처의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나섭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라이터가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자신의 은신처였던 낡은 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이 은신처에 불을 지르듯이 라이터의 불꽃을 응시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새로운 전쟁을 선포하는 처절한 의식입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림자는 그녀의 어깨를 덮을 만큼 거대하고 위협적입니다. 부세미는 뒤를 돌아보려 하지 않고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공포가 아니라 계산된 포기에 가깝습니다. 그림자가 부세미에게 닿기 직전 부세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스칩니다. 그녀는 그림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오히려 그 그림자를 이용해 반격을 준비하는 듯합니다. 이 미소는 그녀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추격자 중 한 명을 이용해 가장 극적인 배신을 준비하고 있음을 예고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전부를 가진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자는 그 전부를 파멸시킬 것이다. 다음 주 그 파멸의 서막이 열립니다.